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식시장을 논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력이나 학벌이 좋아도 털리는 거죠. 주식시장은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식시장은 인간의 감정과 심리와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정은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논리적이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심리나 욕망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정량적, 계량적 분석만으로 주식시장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증시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호평가, 각종 호재성 뉴스로 도배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때가 폭락의 시발점이었죠. 일상의 논리와 주식시장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미쳐서 날뛸 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확률만 높을 뿐이죠. 그럴 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껄떡거리다가 고점에서 세력들의 설사를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낮잠이나 자는 게 최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에 경도되어 돌격 앞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은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안정감을 얻게 되죠. 인간은 소외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행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불어 유행은 거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면 에너지는 급격히 소진되고 추세는 하락하게 됩니다.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2021년에 주식시장이 그랬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주식시장을 논리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과 경험을 통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논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며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비논리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상 최대의 실적 공신한 뉴스가 나오고 조정이나 폭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 일반인들은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하게 되죠. 확신이 들 땐 먹을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거나 털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스스로 공부한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과 주식 전문가들이 편안하게 떠먹여준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가 아닐까 합니다. 남이 떠먹여준 정보로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편안하게 털릴 확률만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21년 당시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2배가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총액의 20%를 차지하는 대형 우량주가 1년 만에 2배 이상 오른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대략 1년 6개월 만에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대략 1년 6개월 만에 5배 이상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팬데믹 수혜주로 부각되기까지 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강세장에서 거품이 잔뜩 낀 주식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주가에 선방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르리라고 매수한 시점에 말입니다. 또한 최대의 실적 이후에는 업황이 하락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황은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호황 다음은 불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상승과 하락은 하나의 순환 과정이니까요. 동시에 세력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미쳐 날뛸 때 집중적으로 매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도 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1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매수하고 고점에 물리거나 털린 겁니다. 확신에 차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매수했기 때문이죠. 그게 일상에서는 논리적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모두가 외면할 때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계량적 분석만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논리적으로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대부분은 털리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엔 거짓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치 밖의 이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이면에 숨겨진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카드로 게임을 할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입니다. 속고 속이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일상의 논리대로 행동하면 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문제로 무척 시끄러운데요. 그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미 10년 전부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죠. 얼마 전까지 검색을 해보면 최저가 상단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한 번도 구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별나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조심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사기 공화국에서는 말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소비자나 입점 업체들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다면 충분히 이번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이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곳에서 몇만 원짜리의 일반적인 물품 구입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물품, 티켓, 상품권을 구입하는 건 어느 정도 본인 책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싸다고 장땡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였어야죠. 입점 업체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자신이 계약한 이머커스 플랫폼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마도 타 이커머스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걸 미끼로 입점 업체들을 관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부 당국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런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전 이미 2년 전에 사기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들 미친놈이 개소리한다고 거들떠도 안 받겠지만요.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도 사기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엄청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 정보 관리가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염려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업체 18만 곳에 국내 고객 정보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이스피싱의 형태로 되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항상 경계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도처에 사기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지만 그 반대로 힘없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가혹한 엉터리 같은 법의 잣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따라서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여러분은 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개처럼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서 사기를 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없기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기를 당한 대부분이 타인의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최선입니다.